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보다 중요한 협력 주체들의 문제라는 주제로 일부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된 질문들은 연사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선물도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 이동욱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성지은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를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동욱 부장님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는 이제 학교도 아니고 또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분들에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4,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365일 그 20개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익 서비스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이 주제와 굉장히 부합되는 점이 있죠. 저희 이제 새로운 서비스는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통역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로 자원봉사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바인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리빙랩의 개념, 그리고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 드리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가 왜 중요한가,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참여의 방식 중에서 하향형과 상향형을 결합한 크라우드 소싱,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발표해 주신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끝으로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느슨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참여의 효용 가치,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느슨한 연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비판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내용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이나 새로운 개념에 그 혁신 수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부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건데 되게 참신해 보여서 우리가 도입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리빙랩이 되게 옳다,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옳다라는 내용하고 이게 진짜 색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두 개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 좀 규범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실제 쓸모가 있는 효용적 가치인데요.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는 시민이 그 혁신과 창안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혁신의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신뢰나 이런 거에서는 신뢰성을 제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다, 내가 참여해서 뭔가 굉장히 바뀌었구나 하는 효능감이 그 개념보다 실제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민 참여 사례 중에서 국민디자인단, 시민참여 예산, 또 제가 담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지? 아니 왜 특정 단체를 이루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의 오자로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 마이스페이스라고 맛집 소개해주는 앱을 갖고
근처에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능감을 크게 느낀 사례였죠. 아까 말씀드린 발표해 주신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참여해서 뭐가 바뀐다는 효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크라우드 소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조직을 강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놓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향식으로 뭔가 보조금이나 자금이 내려가는 이런 사업 구조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위키피디아처럼 아무 중심이 없이 시민이 얼개를 모아서 이렇게 이루는 사업도 있겠죠. 근데 크라우드 소싱은 실제로는 단체가 주도하긴 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혁신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만 이런 사례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미등록 거주지인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지역의 탄달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흔히 아실 거예요. 되게 싼 GPS를 주민이 차고 돌아다니면서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지도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사례가 사실은 시민이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끼기 굉장히 큰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느슨한 연결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조직이나 구조가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들고 사실 이 없이 고기 씹는 거와 마찬가지죠. 누군가 돈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모아서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시민 참여적 사업이 정부 주도의 조직 구성, 플랫폼 구성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라우드 소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향식인 그런 중간 조직이나 거점 조직이나 이런 구조도 필요하지만 느슨한 연결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달레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잘 운영되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바로 이런 느슨한 연결고리가 잘 작동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정책이 그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될 역할과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마저 맞춰보자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너무 딱딱하거나 강한 구조보다는 이 구조와 더불어서 느슨한 연결을 정부나 또는 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은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동욱 부장님의 토론 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느슨하게 그리고 또 자기의 효용 가치를 느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낼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된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모양 좋은 네트워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신뢰 기반형 어떤 행동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세 가지 키워드 시민 참여 효용 가치 그리고 클라우드 소싱 그리고 느슨한 연계 이 키워드를 민관 산 다 협력된 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상국립과학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소속의 허태욱 교수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에서 또 스테피 성지은 박사님의 발표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너무 옳은 말씀 그리고 되게 인사이트한 말씀들 너무 잘 들었고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또 다양한 그 전에 이렇게 푸시들을 많이 주셔서 많은 준비들 하면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과학기술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기술 정책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존의 정책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주제처럼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을
의미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 임용 전에 이제 카이스트 문수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이강영 부총장님께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신데요. 최근에 뭐 TVN 유퀴즈에서 유재석을 만나기도 하시고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차클에 나오셔서 랩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카이스트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1971년도에 시연설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 미래비전위원회 50주년 미래비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처음으로 50주년 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카이스트 비전 안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많이 진척돼 있고 지금 성박 선생님이나 이 부장님께서 다양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네,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저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 및 제언의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성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과제 3으로 제시하셨던 이런 참여 확대, 전문성과 시민성의 합력을 통한 참여 확대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우리의 이런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단순히 읽고 쓰는 이런 것에 대한 문해력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 이제는 시민 주체들이 디지털 컴피턴스를 갖는 그런 역량을 가진 측면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인간과 기술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 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제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 창작 네, 플랫폼 이제 말씀하신 과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오토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플랫폼 측면에서의 활성화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전문층들 또 직장인분들이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그 시간에 어딜 가서 참여하는 것들이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토 사회로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입됐죠. 줌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된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돌파구 측면에서 또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까지는 플레이와 어떤 뭐 게임의 롤 정도의 측면에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워크 커뮤니케이션 코워크 뭐 이런 측면에서의 플랫폼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오토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나 시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더불어서 원래 메타버스와 NFT라고요. 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 토큰과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저도 오늘 구독할 건데 그 리빙랩 네트워크 TV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있지만 거기 안에서 노하우, 경험,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불가 토큰으로 디지털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들었던 트위터가 올렸던 트윗은 벌써 뭐 몇십만 불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대체불가 토큰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드라이버로서 캐탈리스트로서 촉매지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가 이제 진주에 있으면서 경남의 이제 국가거점국립대인데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초에 출범하는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단의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부울경 광역연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의 대학 리빙랩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시도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G 대학이라고 경남 공룡대학으로 저희 경상국립대가 총괄대학으로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이 교육부에서 하는 아주 큰 대규모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경남 혁신도시, 진주의 경남 혁신도시에 LH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울산에 12개, 부산에 13개.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과 울산은 함께 이런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것도 공공 혁신기관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령 절벽 시대에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지역 인재의 문제들 또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거점 대학들
특히 국립대도 좋고 뭐 사립대도 함께해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리빙랩으로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로서 트리거 스페이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저만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미 송 박사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다양한 리빙랩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특별히 사실 제가 처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처음에 디지털 컴피턴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생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와 이것도 사실 격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갭이라는 것들을 종종 말씀 많이 하지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그런 격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리빙랩들을 활성화하는 측면들이 그러한 측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서 발전됐으면 하는 소망들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말씀들을 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성 박사님과 또 이 부장님 다른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태욱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냥 기술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창작 플랫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리빙랩 이런 대안들이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어제 메타버스를 진행하면서 약간은 게임 같기도 하면서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좀 더 아바타와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성지은 연구님도 아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아마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뭐 코멘트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요. 제가 뭐 두 분의 코멘트는 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컴피턴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캔노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놀이라고 하죠. 유로피언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2017년도 3월부터 했고 개월별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블로거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TV에 들어가면 그렇게 했던 많은 포럼의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지역별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지역별로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대전, 울산 이런 식으로 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그러니까 캔놀이라 그러죠. 그쪽과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눈물도 많고 약하고 누가 뭐라 하면 늘 그렇게 제가 굉장히 서러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 내가 세상을 바꿔 나가는 주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많은 환우 단체들하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 환우 단체들도 저한테 그 얘기해요. 박사님, 우리가 이 병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커이면서 전문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터이면서 이 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엑스퍼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그 다음에 대학 리빙랩 이런 식으로 꾸려져 가지고 되고 있고 지금 이번 달에는 12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울산 울주군에서도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발대시도 이루어지면서 포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일에서는 불경으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불경을 잇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경남대학교에서 포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리빙랩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안에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고 아까 트리거 표현을 하시는데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플레이스를 얘기하셨는데 리빙랩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체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 논의는 젠더 논의랑 거의 직결되어 있어요. 어르신들도 내가 돌봄을 받는 그냥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바꿔야만 돌봄이나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의 논의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그냥 이 개념이 아니라 거의 행동하는 연구, 그리고 액션 리서치, 그리고 액티비스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에 이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부분이 주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너무 구식인지 모르겠지만 태권브이나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모든 것들은 박사가 모든 해결했던 기억이 나지만 지금을 말씀 들어보니까 학위과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모두가 다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학력과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깨고 혼자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의 지혜와 어떤 지식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